안녕하세요, 유순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아이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오늘도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하셨을 텐데요. 지치시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 12살 딸이 하루 종일 반달 눈웃음을 띄우며 저를 웃겨주는 일이 많아서 하루가 그닥 심심할 틈이 없어요. 단기 방학 숙제를 하기 싫은데 스스로 책상에 앉아 숙제하기도 잠시 지루해를 남발하며 쉬는 시간이 더 많고 제게 어이없는 웃음을 많이 띄우게 해줍니다. 오늘은 우주은행 마지막 시간입니다. 2008년 책이고 사서 읽은 지 몇 년이 훌쩍 지났고 오랜만에 꺼내 다시 읽은 책인데 작은 책에 좋은 내용이 참 많아 알려드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항목은 곧바로 실천에 옮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회사 일로 길을 가다 우연히 아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면 그때 그 사람이 매일 이렇게 푹푹 찌니 짜증나지 않아요? 정말이지 걷는 것도 괴롭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드디어 진짜 여름이 왔네요. 올해는 어디로 여행을 가시나요? 휴가가 정말 기다려지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앞에 분 말보다 뒷말을 더 듣고 싶을 겁니다. 여름이니 덥고 짜증나는 날씨인 건 당연하지만 괴롭다고 계속 힘들어하는 것보다 올해는 어디로 여행 가시나요? 휴가가 기다려진다는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슬슬 휴가 계획이나 세워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휴가를 기대하게 되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불쾌해지기도 하고 유쾌해지기도 하며 또한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이 불쾌해지는 마이너스 언어를 내뱉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 운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상황이면 더더욱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플러스 언어를 무기로 자신의 운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플러스 언어를 입버릇처럼 계속 말하다 보면 암시 효과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어느새 사고방식과 행동이 자신의 말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말에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면 이미 그것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한 차례 우주은행에 예금을 했다라며 기뻐하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언어와 마이너스 언어가 나와 있는데요. 플러스 언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직 젊으니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의욕이 생겼다. 항상 기운이 넘친다. 고맙다. 괜찮다.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나에겐 장점이 많이 있다. 헝그리 정신은 성공의 근원이다. 잘 될 것이 틀림없다. 나의 미래는 밝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기대된다.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멋지다. 이렇게 하면 예금이 점점 늘어난다. 위기야말로 기회다. 고진감래다. 매일 살아감에 감사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마이너스 언어는 이런 말들입니다. 어차피 무리다. 이젠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피곤하다. 귀찮다. 몸이 안 좋다. 분하다. 걱정된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자신이 없다. 사는 것이 괴롭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앞이 캄캄하다. 뭘 해도 안 된다. 운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저 사람은 비겁하다. 언제나 나만 손해본다. 불경기라 힘들다. 불길하다. 이 세상에는 비참한 일들 뿐이다. 악덕한 정치가들 때문에 화가 난다. 여러분은 플러스 언어랑 마이너스 언어 중에 어떤 언어를 많이 쓰시나요? 우리가 평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대리 상상 능력을 몸에 익히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배우인 이시하라 유지로라는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이시하라 씨는 스태프들과 함께 긴자에 있는 초밥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시하라 씨는 데리고 있던 운전기사를 밖에서 1시간 정도 대기시켰었는데 그는 식사를 마치고 초밥집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 초밥집에서 가장 좋은 초밥 도시락을 건넸다고 합니다.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사과하는 뜻으로 이 초밥을 가족들과 함께 들도록 하게나. 그리고 자네 집에는 어린아이도 있으니 절반은 와사비를 넣지 않았네 라고. 이 말에 운전기사는 나와 내 가족까지 신경 써주다니 유지로 씨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며 굉장히 감격했다고 합니다. 운전사인 그도 초밥이 먹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사정상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즐겼던 이 맛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배려를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잘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럴 때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떤 기분이 될까 같은 대리 상상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리 상상 능력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저 사람은 밤 10시가 되면 항상 잠자리에 든다. 그러니 밤늦게 전화를 거는 것을 삼가자. 저 사람은 몸져 누우신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 5시 이후에 식사를 초대하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지. 저 사람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지. 그러니 식사를 대접할 때는 칼로리가 낮은 건강 메뉴를 선택하자. 이런 거예요. 대리 상상 능력을 몸에 익히고 상대방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하며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우주은행의 예금은 점점 늘어납니다. 부정의 대답도 긍정의 말투로 하라고 합니다. 일본의 작가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분이 소설 집필에 밤낮으로 쫓기고 있었을 때 편집자가 새로운 소설의 집필을 부탁하려고 그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쁜 소세키 씨를 대신해 아내가 나와서 지금 남편은 너무 바빠서 다음 집필을 빨리는 착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편집자를 문전에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소세키 씨는 아내에게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빨리는 착수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앞으로는 먼저 됩니다만 언제부터라면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말투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예시를 든 이유는 부정적인 대답을 전할 때 긍정적인 말투로 바꿔 말하기만 해도 상대방이 받는 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사로부터 회의에 제출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준비해주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심코 바빠서 오늘 중으로는 무리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도 요즘 너무 바빠서 오늘도 야근이야. 당분간은 만날 수가 없어 라는 등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하기 쉽고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실망만 줄 뿐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불쾌감만 키울 뿐입니다. 상사로부터 회의에 제출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준비해주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중으로는 무리입니다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내일 오전 중에는 반드시 완성해 놓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친구의 전화에도 다음 달에는 꽤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꼭 내가 먼저 연락할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정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게 되므로 그만큼의 예금이 우주은행에 쌓이게 됩니다. 험담이나 질투를 받게 되면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만일 나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남들로부터 저 인간이 과장이 된 건 부장에게 뇌물을 잘 바치기 때문이야. 별 능력도 없는 주제라든가 예쁘지도 않은 게 집안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좋겠네. 남자를 감쪽같이 속인 게 틀림없어 같은 험담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며 상대방과 맞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상대방에 대해 험담을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까지 마이너스 파동에 휩싸이게 되어
공들여 간신히 모아놓은 예금만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어서 예금이 더욱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험담을 들었을 때 험담을 한 쪽의 예금은 마이너스가 되고 험담을 들은 쪽의 예금은 그 반동으로 같은 액수만큼 플러스가 됩니다. 즉,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속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인 쪽은 마이너스, 속은 쪽은 반작용이 일어나 플러스가 되어 예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화도 덜 날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이 그만큼 달성되기 쉬워지니까 어차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남들로부터 험담을 듣거나 질투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그만큼 우주은행에 예금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에도 강한 기분으로 있을 수 있고 당신의 운도 좋아져 갑니다. 미국의 큰 부자가 된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고 수많은 회사를 탈취해가며 자신의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위와 명예와 재산,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업 방식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 마지막으로 그는 내 인생은 정말 불행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 반대의 인생을 살은 B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눈과 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체가 부자유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세계를 다니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 마지막으로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위와 명예, 재산 모두를 가진 A씨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하고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은 B씨는 자신의 인생이 행복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감사를 받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삶을 받아들인 진정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감사받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쁨을 주는 행위에 마지막이란 없기 때문이죠. 이만큼 했으니까 됐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당신의 행복샘에서 나오는 물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샘은 솟아나는 물을 계속해서 전부 주유해 주기 때문에 결코 마르는 법이 없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맑은 물이 넘쳐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행복을 주면 자기 자신의 행복샘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행복을 순환시키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주은행의 사고방식은 인간 행복의 총량을 모두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자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은행 함께 했습니다. 오래된 책이라 품절이 되어버린 책이지만 다시 꺼내 읽어보니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